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친절한 격리 카운셀러 격리법인 1조의 박예진 팀장입니다. 저는 현재 중소기업 현장에서 경영자 실무자분들을 대상으로 회사의 체계가 잡힐 수 있도록 업무를 설계하고 코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실무에서 이제 코칭과 또는 컨설팅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한테 강의로 풀어내 주시는 부분 너무나 유익한 것 같고요. 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고요. 지금 들어와 계시는 SW 벤님, 네, 매우 반갑고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반님도 반갑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의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부분들은 여기에 채팅창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바로바로 보면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수출입 강의를 선택하신 배경이 있으실까요? 네. 우선 제가 중소기업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요즘 수출입 업무가 많으신 회사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수출입 관리의 중요성을 좀 이제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제 많은 회사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수출입 관리의 중요성을 먼저 이제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이제 수출입 관련해서 누락될 수 있는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3가지만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는 신고 필증이 없고 인보이스만 있는 경우인데요. 해외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아니면 제조업 금형,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내용이 회계 담당자한테 전달이 되지 않아서 가격도 소액이 아닌데 누락되는 경우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끝난 거래인데 소통 부족으로 처리 시기를 놓쳐가지고 3년 동안 선수금이나 선급금으로 남아있는 케이스도 봤습니다. 아,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그렇죠. 케이스가 있었군요. 네네네. 대신 그 내역은 이제 또 아무도 모르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추가로 두 번째는 이제 무상 샘플의 경우, 뭔가 무상 수출도 있고 수입도 있는데, 뭔가 수입의 경우에는 관부가세도 붙고 정식으로 통관 신고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 필증상 거래 구분에 뭔가 무상으로 기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형태로 이제 필증에 기재돼서 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격리 담당자나 세무대리는 필증만 보고 이게 샘플인지 뭔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 원가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뭔가 비용이 과대 계상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사례만으로도 자료 정리가 안 돼서 신고 누락이나 자료 정리에 그 시간이 되게 가다하게 투입되고, 우리 회사의 성적표인 저희 재무제표에 매출이 과소 계상되거나 아니면 매입이 이제 과대 계상돼서 표시가 되겠죠. 네,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이 케이스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오늘 강의를 조금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셨네요. 사실은 수출입 관리가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케이스도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야 할 길이 아주 멉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제 매출액 200억대 무역회사에서는 격리 담당자가 없으시고 이제 해외 매출하는 영업팀에서 직접 업체별로 이제 수금 관리까지 격리 업무 일부분까지 직접 관리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담당자분들이 이제 교차 검증이 좀 업무 프로세스에 빠져 있다 보니까 내가 맞게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좀 불안해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무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수출 관련해서 오늘의 이제 그 학습 주제와 목차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제 학습 주제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출 먼저 이제 설명드리면 수출의 전체 업무 흐름도, 그리고 수출 기초 세팅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발생에 대해서 수출이 발생하면 어떤 서류들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증빙은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대금이 수금되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수출 재비용이라든지 검증하는 방법, 그리고 수출 세금 신고 준비하기, 요런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수입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나요? 수입은 전체 업무 흐름도 마찬가지로 수입 수출과 거의 비슷한 프로세스로 갈 겁니다. 그래서 수입 기초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발생했을 때 이제 수입 서류들, 그리고 증빙을 어떤 거 챙겨야 되는지, 그리고 통관 비용도 있고 수입 대금도 지급해야 되는데 이 대금 지급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무상으로 엑셀을 쓰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지만 이 부분이 이제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활용이 돼서 적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상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되게 익숙한 아주 네.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던 아주 좋으신 아주 친근한 분이 네네. 들어오셔가지고 또 응원의 힘을 받아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수출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수출에 관한 전체 업무 흐름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출 관련해서 전체 업무 흐름은 보통 이제 PO가 승인되고 그다음에 생산이 진행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선적 서류가 작성돼서 선적품이 출하되고 그리고 수출 통관 수출 면장이 발행된 다음에 이제 뭐 BL들 발행되고 대금이 수금됩니다. 요 흐름 중에서 경리회계에서 챙겨야 되는 흐름은 선적 서류 작성과 그리고 수출 통관 BL 발행 요 부분에서 이제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금 수금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 발생 시 서류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출 증빙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대금이 언제 수금이 되었고 저희 미수금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시는 업무 흐름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경리회계 업무 흐름에서는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앞뒤로 조금 더 붙어 있는 업무들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리 담당자와 이 영업 담당자는 서로 매출액과 수금액 서류들을 기반으로 해서 매월 서로 크로스 체크 마감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수출 매출이 거래처별로 얼마인지 또 언제 수금돼서 이런 부분들인지 뭔가 이제 무상 수출권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잘 크로스 체크돼서 저희 매출이 확정이 되어야겠죠. 네. 아, 그리고 여기에서 네. 이제 이 전체 흐름도에서 봤을 때 제가 네. 조금 고무적인 부분은 네. 사실은 전체적인 이제 그 영업 담당자 또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대금 수급을 하면 사실은 이제 그 업무가 종료되지만 네. 사실은 경리회계 담당자의 업무는 대금 수급 이후부터가 시작이다, 제대로. 네, 맞습니다. 대금 수급을 하고 이제 그 나머지 비용들을 네. 지급하고 그다음에 세무 신고까지 연결을 해서 나중에 이제 결산서까지 마무리 짓는 이제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여기 순서가 조금 이제 5번, 6번이 바뀌었는데 보통 BA 선화증권이 먼저 발행되고 그다음에 수출 통관이 진행됩니다. 네, 그럼 이제 네. 하나하나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저희가 경리나라로 만약에 그 수출 기초 업무를 세팅을 한다면 그 경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저희 회사가 이 수출에 관련해서 외화 계좌를 쓰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겠고요. 경리나라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그 먼저 외화 계좌를 자료 수집 세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금융 탭에 가시면 외화 입출 예금에서 이제 자료 수집을 하셔가지고 계좌를 등록해서 은행 사이트를 들어가지 않아도 저희 계좌 내역을 입출 외화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수출 관련 탭을 활성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수출 관련 탭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설정 들어가 보시면 업무 설정에서 이제 수출 실적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창이 있어요. 이 부분을 ON으로 시켜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 판매 쪽에 수출 매출, 해외 매출 쪽에 이쪽에서 이제 홈택스에서 수출 실적 명세서를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있는 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자료 수집하셔가지고 가져오시면 되고요. 이 수출 실적 명세서는 2월 10일 이후로 수집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뭐 월에 한 번을 진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미리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면 엑셀이나 아니면 거래명세표로 관리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수출의 발생이네요. 네, 다음은 이제 수출의 발생인데요. 수출 발생 시에 수출 내역 관리 지장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엑셀로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리하는 업체는 그 거래 명세표를 통해 가지고 저희 수출 내역을 이제 원화로 환산해서 이제 업체 그 거래처 원장을 이제 작성하시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하 내역을 엑셀로 관리해서 이게 언제 출하 예정인지, 출하 예정일, 그리고 이제 얼마가 이제 수금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 엑셀이나 이런 식으로 따로 별도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수출 발생 시에 이 수출의 내역들을 이제 리스트업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업체별로 관리가 되셔야 되고요. 그래서 거래처 원장이 해외 거래처 원장으로도 나와야 된다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수출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서류들을 이제 수치를 하게 되는데 또는 이제 그 공유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보관을 해야 되나요? 보통 이제 증빙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수출 발생하게 되면은 먼저 인보이스나 비행이 이제 BL이 이제
BL 등의 서류를 수취하게 되실 거고요. 그 뭐 수출 관련된 서류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 격리 담당자분들이 그 관리하셔야 되는 서류는 인보이스, BL, 그리고 수출 신고 필증 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생 단계에서 인보이스 BL이 먼저 이제 수취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은 이제 영업 담당자분께서 관리를 하실 거고 그 저희 격리 담당자분과 같이 소통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나 이런 폴더에 저장해서 수출 건별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네,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인보이스 넘버를 좀 인보이스별로 넘버를 부여해가지고 네. 수출입 리스트업을 하시는 곳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실 거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인보이스 양식과 BL 양식이 있습니다. 네, 이런 서류들을 꼭 수치해 주셔야 되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을 네. 이제 그 CC 공유 받아가지고 꼭 관리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인보이스 넘버별로 관리를 하는 네. 것이 조금 더 이제 수월하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다음은 증빙 단계인 것 같아요. 네, 증빙 단계는 보통 이제 네. 수출 신고 필증의 증빙인데 이 증빙은 이제 홈택스에서 수출 실적 명세서가 이제 조회가 될 거예요. 2월 10일 날. 그때 이제 수출 신고 필증과 개수와 그리고 신고 넘버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넘버는 이제 10일 이후에 조회가 되고 격리나라에서도 10일 이후에 그 수집을 해오셔가지고 수집을 하게 되면은 거래처나 이런 거는 다 등록이 되지 않고 넘버만 끌고 오게 되어 있어요. 넘버랑 이 지금 환율 그리고 외화 금액 그리고 원화 환산 금액 이 부분만 끌고 오게 되는데 격리나라에서는 거래처 등록과 그리고 그 필증 첨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유니패스의 신고 보통 이제 수출 실적 명세서에서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유니패스에서도 신고 필증을 다운받아서 수출 내역을 정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유니패스에서 필증이 그 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화주 그 교부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수출 신고 넘버 앞에 이제 5자리 요게 이제 화주 교부의 그 넘버예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그 등록 업체 여기 신고인 부호 이거를 조회하셔가지고 화주 교부 등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이렇게 이제 증빙들을 조회한 다음에는 이제 뭐 격리나라 이제 이 플랫폼에 조금 넣어야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수출 신고 명세서나 아니면 유니패스에서 신고 저희 수출 내역을 이제 리스트업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이 격리나라에 다 소집이 될 수 있도록 네, 해주시면 됩니다. 수집하셔가지고 거래처명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증빙의 해외 탭 저 빨간 색깔 요걸 눌러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그 해외 매출을 수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 거래처 명과 그리고 증빙 자료의 필증이라든지 뭐 BL 이런 인보이스 요것들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5개까지는 첨부가 되기 때문에 다 이제 모든 수출 서류는 이쪽에다 이제 건별로 관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네, 결국에는 이제 그 조회한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리스트업 한다라는 네, 이제 개념인 거고 맞습니다. 아마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뭐 엑셀이건 어떠한 방식으로건 리스트업을 하고 그렇죠. 계실 텐데 네,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이제 뭔가 첨부 자료도 따로 보관해야 된다라고 하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공유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이제 이러한 툴을 통해서 사용을 하면은 아마 조금 장점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격리나라에 딱 이제 해외 탭 가시면 직관적으로 이제 그 첨부 파일이 첨부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수납된 내역이 확인이 되는지 지금 비고 보시면 계좌에 언제 입금됐는지까지 연결되어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엑셀로 내려보시면 예전에 이제 엑셀로 관리하셨던 그런 내역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격리나라에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거래처 원장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해외 매출처별 거래처 원장. 이렇게 해서 매출액과 수금액 그리고 잔액, 미수 잔액까지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영세율 세금 계산서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좀 처리해야 네. 될까요? 보통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직접 수출을 해외에 하지 않더라도 국내 업체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이제 발행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매출 탭에 가시면 그 매출 세금계산서 탭에서 영세율을 검색하시면요. 만약에 검색이 안 되신다면은 항목 설정에서 이제 세금계산서 종류를
오픈을 해주시면 돼요. 오픈을 해주시면 영세율 이 세금계산서가 영세율인지 아니면 과세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지금 빨간색 보시면 네, 이 부분에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그 영세율 관련해서는 내국 신용장이랑 구매 확인서가 이제 있으셔야 되는데 이 세금계산서에다가 직접 첨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건별로. 그렇게 해서 이 첨부 파일을 첨부해서 이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대한 뭔가 관련 서류들을 첨부하실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김태훈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부탁드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는 이제 수출입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격리회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지금은 수출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가 다시 보기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아마 채팅창에 있는 자료 요청 링크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이제 메일 주소를 주시면은 거기로 이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 자료를 통해서 실제로 해보기를 또 저희는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1시간 동안 이 수출 수입을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요 지금 현재 이 매뉴얼 저희 강의하는 그 요청하시면은 저희 링크로 요청하시면 저희가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궁금한 사항들이 아마 또 많이 발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이제 그 댓글에 있는 경리나라 TV 오픈 채팅방에는 경리나라를 사용하는 이제 분들이 많이 모여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하고 이 박예진 컨설턴트님께서 답변을 주고 있으니 여기에 오셔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그 이외에 뭐 격리회계적으로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제 그 격리법인 1조 채널에 오셔서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해결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달려가 보시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수출의 금융이고요. 아,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수출 대금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약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금융 쪽 가시면 여기에 외화 입출 예금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해외 수급 내역, 저희가 환전한 내역 이런 거를 그 은행 사이트 은행 인터넷 뱅킹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격리나라에서 수집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메모는 남길 수 있지만 매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그 입출 내역 조회에서 먼저 계좌 조회에 하나의 수기 계좌를 임의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출 내역 조회에서 수기 등록해서 이 해외 입출 내역 그 내역과 그 수기로 등록한 수기 계좌랑 거래 건수랑 이 그 외화 금액을 맞춰가지고 이제 원화로 환산해서 하나로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기로 등록하시는 거는 입출 내역 조회에서 수기 등록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입금인지 출금인지 관리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거래 일자는 그 해외 입출 내역에서 외화 계좌에서 조회되는 그 일자로 이제 거래 일자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계좌번호 이제 수기 등록 그 외화 환산 수기 계좌를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입금인지 출금인지 그리고 금액 기재를 해주시는데 이 금액은 지금 보시면 대금 수치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 환산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외화 계좌 보시면은 그 외화 금액이 있고 거기에 이제 곱하기 그 수치일 기준의 환율 이렇게 하셔가지고 환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환산 그 환율은 은행 사이트 가시면 인터넷 뱅킹 가시면 그쪽에 이제 외국환 영수증이라든지 그 전신문이라든지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금액을 적용해서 확인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메모에다가는 뭔가 수입 넘버라든지 뭐 수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외화 금액과 적용한 환율을 얼마로 적용했는지를 메모에 기재를 해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에 이제 수기로 등록한 내용이 입금 내역 수납 확인이랑 출금 내역 지급 확인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원화 환산 계좌의 금액과 매출 해외 탭에 이제 저희가 수집해서 거래처를 걸었던 그 내역에 매칭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매칭을 하실 때는 이렇게 저는 그 닷건 입력 방식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외환 차손익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타 입금 처리하신 다음에 닷건 입력 하신 다음에 이 수납처는 해외 매출에 등록된 거래처 명을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수납액은
그 마찬가지로 그 해외 매출 탭에 외화 금액이랑 환율 그쪽에 있는 환율 금액으로 이제 입력을 해주시고 매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잔액이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잔액이 있으면 잔액이 보일 거고 없다 그 해당 수출건에 다 수익 그 입금이 됐다면 네. 잔액이 없겠죠. 남아 있으면 안 되겠죠. 네, 다 파란불로 떠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입력을 매칭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차액은 저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외환차 손익으로 자동으로 잡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도는 직접 걸어주셔야 되는데 저 수납액 마이너스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돼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 좌측 하단 보시면 이제 이미지 첨부가 있는데 이쪽에다가는 뭔가 외국환 영수증이라든지 입금 관련 해외 송금 관련 그런 서류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수기로 등록된 건은 입금액이나 출금액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집된 금액이 아니라 우리가 수기로 등록한 금액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선수금이 있을 경우에는 용도는 그 해외 매출 대금 입금이 아니라 선수금으로 처리해 주셨다가 나중에 매출 해외 탭에 등록하실 때 동일하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연결이 되면 이 비고 창에 보시면 네, 언제 해외 거래인지 연결이 돼서 보이실 거예요. 입금 내역에서.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저희가 이제 수출 대금은 잠시만요. 네, 이런 식으로 매칭하시면 돼요. 네,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조금 더 이제 말로는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를 더 추가를 했는데 지금 닷건 입력에서 기타 입금 금액 분할 그래서 수납액에 이제 매출에 등록된 내역 중 이제 저희 매출 금액 그 외화와 선적일의 환율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매칭 처리하시고 매칭 처리하시면 이런 화면이 떠서 해외 매출에 우리가 등록한 그 매출액이 얼마인지 어느 업체인지 같이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 체크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해서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네. 지급 수수료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그냥 지급 수수료로 입금 내역에서도 이제 닷건 입력을 했을 때 지급 수수료를 잡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해외에 입금되면은 이 프로세스에서 많이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내용들은 이제 그 프로그램 처리에서 네. 하느라 조금 복잡했지만 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네,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네. 이제 그 해외에 매출이 일단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것들이 이제 외화라는 걸로 저희가 들어오면은 네. 저희는 이제 원화라는 걸로 바꿔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이 뭐 저희가 물건을 이제 뭐 선적한 날, 그 외화가 들어온 날, 그리고 이제 뭐 환전한 날 이게 다 환율이 다르니까 그쵸. 그 환율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모두 다 연결하는 개념이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시점마다 환율이 다 다르기 그쵸, 때문에 외환차 네. 손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매출 증빙 쪽에 선적일 환율 그리고 이제 입금 내역에는 선수금이면 선수금 받은 날의 환율 그리고 이제 대금 지급한 날의 환율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그 각 차이를 그 환차손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실제로 이제 뭐 이러한 그 해외 거래가 네. 많지 않은 경우면 또 모르겠지만 조금 많아서 우리는 외환차 손익이 외환 차익이나 외환차 손익이 조금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네. 이제 기업들은 이렇게 기중에 이 얼마인지를 어느 정도 그래도 파악할 수 있어가지고 조금 맞습니다. 용이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통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넘어가 보면 그 다음은 이제 금융 단계에서 이제 수출 재비용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매입세금계산서 해당하는 그 수출 재비용을 이제 용도를 뭐 수출 재비용 추가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잡아서 해주시면 되고 수출 재비용이란 뭔가 상품 제품을 수출할 때 물품이 선적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포장비, 운반료, 보관료, 선적비, 해상운임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네, 용도를 이렇게 매입세금계산서에 들어온 거에서 찾아서 걸어주시면 됩니다. 네, 재비용은 이렇게 이제 세금계산서가 들어오니 이걸 네. 통해서 저희가 이거 일반적으로 처리하듯이 그렇죠. 네, 유사하게 처리하면 된다는 네, 맞습니다. 네, 말씀이시고 그 다음은 검증 단계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검증 단계인데, 이때는 이제 저희가 증빙이랑 이제 미수금 입금 출금 내역을 이제 체크를 했다면 이제
그다음 단계가 이제 미수 금액이거든요. 음. 해외 매출 대금을 이제 받아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언제 우리가 매출액이 얼마가 이제 발생했고 언제 수금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부분인데, 방금처럼 이렇게 껌껌이 관리를 하시면 이렇게 매출처 원장이라든지 미수금 원장에서 수출 관련 업체에 대한 그 원장을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네, 보통 매출처 원장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시는데, 네, 이런 식으로 월별로 확인하셔가지고 이 해당 시점에 우리가 미수 금액이 얼마였는지 요거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보셔가지고 주기적으로 담당 부서, 영업부서나 뭐 이제 수출 관련 부서와 매상 매출금을 확인하시고 대금 입금이 언제 될 예정인지, 지금 입금된 게 1차인지 2차인지 중도금인지 잔금인지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이 사실은 저희가 네. 매출도 중요하지만 이 받을 돈을 잘 받았느냐도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러한 것들을 계속 싱크를 맞춰 나가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잔액 현황을 알고 이제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매월 이렇게 마감으로 우리 매월 금액이 현재 잔액이 이겁니다. 땅땅땅 하고 이렇게 넘어가셔야 네. 되는 부분인 거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대금은 받았어도 네. 저희 격리회계 업무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업무가 남아 있죠? 네, 마지막으로 세무신고 네. 관련해서 이 서류를 어떻게 보내지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맞습니다. 보통 압축 파일로 많이 해가지고 보내셨을 거예요. 근데 격리나라에는 이제 보고서 세무택 가시면 이쪽에 세무증빙 자료 전송이 있는데, 여기서 매출조회 분기 이제 기간을 조회하시고요. 뭐 월별로 하셔도 되고 분기로 하셔도 되고, 저는 지금 분기로 설정을 했고요. 그 증빙 전체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은 이제 여기 증빙 전체를 누르면 세금계산서인지 아니면 온라인 매출인지 수출 매출인지 이런 걸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하셔가지고 저희가 수출 관련해서는 첨부 파일을 꼭 첨부를 했잖아요. 여기서 첨부 파일 있는 자료만 보기 체크하시면 이 내용만 또 이제 봐서 넘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해외 수출 실적 명세서는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조회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수출 신고 필증을 보내야 되는데 이걸 이쪽에서 일괄로 다운받아서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리멤버스라는 그 플랫폼을 세무사 사무실에 사용을 한다면 이 자료를 일괄로 세무사 사무실에 조회해가지고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요 격리나라 리멤버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압축 파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저희가 아까 이제 자료들을 다 첨부해 놓고 했던 이유가 이 마지막에 이제 이 서류들을 다 보내야 하는 것들을 이제 내부에서도 확인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공유하는 것도 되게 용이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 중에 하나였네요. 네, 맞아요. 보통 이제 이 발생해서 이런 수출입 서류를 보관을 하면은 나중에 잘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많이 없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보낼 때 이게 왜 누락되어 있지 이런 부분들도 많고 한데, 아예 껌껌이 이렇게 프로그램상 그 웹 클라우드 방식의 이 프로그램에 저장을 해두시면 서류를 잃어버리거나 그때 가서 이제 다시 찾아야 되거나, 네, 그 수기 자료들을 막 이렇게 서류들을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김동근님, 몰랐던 건데 굿굿.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몰랐던 거를 하나라도 얻어가시면 이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은 수입으로 한번 달려가 보죠. 네, 수입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수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수출과 비슷한 그 순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먼저 전체 수입의 업무 흐름도를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지금 보면 전체 업무가 PO 발행하고 이제 일정을 확인하겠죠. 언제 들어올지. 그리고 이제 선적이 진행될 거고요. 그 해외 매출 그 수입처에서. 그다음에 이제 서류가 이제 서류를 수령하실 거예요. 뭐 BL이라든지 뭐 인보이스, 뭐 PO라든지 패킹 리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으실 거고, 거기서 이제 그 발생 서류를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수입 통관으로 이제 뭐 관세사 지정 관세사가 있으시면 지정 관세사에게 이제 의뢰를 하실 거고, 그렇게 되면은 뭔가 정산서라는 걸 또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통관 비용 관련해서 이제 먼저 받게 되는 게 예상 그 통관 지출 내역서라고 해가지고, 예상으로 이 정도 통관 비용이 발생하니까 입금을 해주세요 라는 그 예상 통관 비용을 받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관이 완료가 돼서 다 결제가 되면은 이거를 다 지급하고 보니 조금 남거나 부족합니다 이런 거는 또 이제
그 관세사 사무실에서 잔액으로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바로바로 그때 입금해주거나 출금해주는 방식으로 가는 관세사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류를 잘 단계별로 챙겨서 네,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격리회계 업무에서 관리하셔야 되는 서류는 인보이스 BL 그리고 이제 수입 신고 필증 그리고 이제 뭐 간부가세, 뭐 납부서, 그리고 정산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금 결제까지 네, 진행을 하면 됩니다. 보통 대금 결제도 먼저 저희가 돈을 주고 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선급금만 보내고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후불 방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전체 업무 흐름 하에서 네. 이제 격리회계 업무에 이제 그 싱크가 필요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수출과 마찬가지로 그 앞과 뒤에 이제 격리회계의 그 고유한 네. 그 특정한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가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수입 관련 업무를 보실 건데 마찬가지 수입도 외화 계좌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고 수입만 있다면 그냥 원화 계좌에서 수입 대금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입 외화 계좌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있다면 격리나라에 자료 수집을 하셔가지고 리스트업을 주기로 이제 입출 내역을 관리하시고 계좌 메모로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돈 나간 게 어느 업체에 나간 건지 그리고 뭐 인보이스 넘버를 기재를 해두시는 것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우측 뭐 이제 계좌 메모로 관리를 하실 수도 있고 네 합니다. 이렇게 자료 수집 세팅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입의 이제 기초 세팅 중에서 이제 관련 탭을 활성화하셔야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초 정보에서 업무 설정 여기에 이제 해외에서 수입한 내역을 수기로 작성하여 관리합니다. 이 내용을 ON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입 지출 탭에 해외 매입이 활성화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발생으로 넘어가 보면은 네, 다음 단계네요. 네. 수입 시 수취한 서류를 이제 확인하고 이제 보관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BL 패킹 리스트, 인보이스 뭐 이제 CO 해가지고 원산지 증명서 해가지고 이런 내역들을 뭔가 저희가 뭐 드라이브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데 이제 보관하시는데 이때 잘 챙겨 두시면 네, 잘 챙겨 주시고 저희가 실제로 그 수입이 돼서 완료가 됐을 때 총 수입 건건이 관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인보이스가 가장 먼저 아무래도 발생되기 때문에 인보이스 넘버별로 관리하시는 게 좀 이제 좋더라고요. 네. 인보이스 넘버별로 네. 이제 그 클라우드의 이제 폴더링을 통해서 그렇죠. 거기에서 서류를 네. 관리하는 게 조금 더 용이하다. 네, 왜냐하면 수입 말씀이신 관련해서 통관 네. 비용을 조금 안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건을 한 번에 합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 하나의 수입 신고 넘버에 몇 개의 인보이스들이 들어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엑셀로 보통 리스트업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서류로 이제 관리하시거나 아니면 격리나라 거래 명세표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수입의 증빙이라는 건 어떠한 부분일까요? 네, 수입의 증빙은 이제 수입 세금계산서가 들어올 거예요. 정식 통관이 됐다면 세관장이 이렇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주는데요. 이때 수입세금계산서의 그 상세 내역을 보시면 네, 좌측 상단에 보시면 종사업장 번호가 저희 이 해당 건에 대한 그 수입 넘버예요. 네, 수입 신고 넘버고 이 내용을 복사해서 그 바깥에 이제 리스트업에다 붙여넣기를 해서 리스트업을 먼저 합니다. 저희가 이번 달에 수입한 내역이 몇 건인지 그리고 수입 신고 넘버가 어떤 게 있는지 이거는 이제 누락 방지를 그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리스트업을 먼저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해두신 다음에 이 내용을 그 저희 해외 매입 탭에 수입 내역을 수기로 등록을 합니다. 네. 보통 이렇게 리스트업을 먼저 해두시고 네. 아직 우리가 정산서가 못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죠. 네. 세관장이 이 통관이 완료가 국내로 들어왔으니까 이 수입 세금계산서가 끊겨 있겠죠. 그러니까 그 수입 세금계산서에 그 수입 신고 번호를 가지고 이쪽에 수기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필증을 보게 되면 그쪽에 선적일자, 그러니까 입항일자라든지 아니면 BL 보시면 실제 언제 선적일이 있는지 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날짜 기준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등록일이랑 환율 적용 기준은 저희가 1순위는 BL이 있으면 BL로 해주시면 되고요. BL의 선적일 기준으로 해주시면 되고 2순위는 만약 BL이 없다 아니면 분실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그런 경우에는 필증의 이제 입항일 기준으로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거래처랑 내용을 이렇게 입력해서 어떤 업체의 대금인지 네,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내용에는 뭔가 수입도 하나의 인보이스마다 넘버를 부여하실 수가 있는 자체적으로 부여하셔가지고 네. 이게 몇 번째 수입인지 그리고 BL 넘버도 이제 해가지고 보통 BL 넘버로 좀 많이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수입 관리하시는 분들은 BL 넘버 그 검색해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내용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해주시고 첨부 파일에는 인보이스, BL 그리고 최종 이제 확정된 정산서 네, 뭔가 이제 지정된 관세사에서 이제 받은 정산서 내역이 있다면 네. 그 내용을 이제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결국 이제 수입의 네. 증빙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입한 건이 있으면은 그거에 네. 대한 정보를 우리가 한 줄로 만드는 과정이다. 네, 라고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수입 세금 계산서의 개수와 이 수입 신고 등록한 개수가 맞는지 첫 번째로 확인을 하시고요. 근데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필증을 인보이스는 있지만 수입 신고 필증이 없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보이스 번호나 뭔가 그런 거를 기록을 하셔가지고 이쪽에 수기 등록하셔서 원가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보통 그런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에 이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뭔가 해외 본사에 인건비를 지급해가지고 저희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경우 말고도 뭐 제조업 금연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데 저희 국내 공장에 있기 때문에 수입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수기로 그쵸, 등록을 그쵸.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금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지에 있고 네. 뭐 우리가 팔았다 샀다 그쵸. 이런 것만 돼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필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우리가 거군요. 역으로 이제 금연을 해외에서 구매할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이쪽에다가 이제 또 추가로 이제 입력해 주셔야 될 거는 저희가 무상 수입인지 아니면 유상 수입인지 이게 무상 샘플 건인지 네, 유상 샘플 건인지 네. 이런 부분도 기록을 하셔가지고 좀 히스토리를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지급한 내역이랑 매칭해가지고 관리를 하실 수도 있는데 우측에 이제 메모란이 또 있어요. 이쪽에다가 다른 이제 격리 담당자가 이걸 보고 이 내용이 이거 무상 건이구나. 네, 알 수 있도록 메모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 말고도. 내용은 공통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을 정해서 이제 내용으로 입력을 하시고요. 메모는 이런 뭔가 인수인계해야 될 사항들, 이 업체에 관련 이 건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이걸 체크해놓고 다시 볼 때 잊어먹지 않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뭐 할 게 엄청 많네요. 네. 네. 그래서 수입이, 네. 수출 수입이 되게 어려워요. 뭔가 그 케이스도 정말 많고요. 네. 네,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것도 일부분일 수 있긴 하지만 정말 케이스가 되게 다양해서 그때그때 처리해야 되는 것들, 세법상이랑 뭔가 이제 관세적인 부분 약간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정말 처리 방식이 다양합니다. 네, 처리해야 되는 네. 서류들도 많고 그리고 그때그때 해야 되는 업무들도 많아서 그렇죠. 네, 이 수출입을 하고 계시는 경유회계 담당자분, 경영자분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그럼 다음은 네. 이제 어떤 부분일까요? 네, 다음 부분은 이제 네. 수입 통관 비용 부분인데 중요하죠. 네, 요거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정관세사라고 하면은 이제 예상 통관 비용이 얼마다라고 예상 통관 비용 내역서 청구서 요거를 네. 보낼 거예요. 네.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먼저 이체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데 보통 이제 포워딩 업체나 관세법인으로 이런 내용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을 확인해 가지고 정산서를 최종적으로 확정된 걸 보시면 거기 안에 세금계산서가 여러 개가 딸려 있어요. 관세도 있고 부가세도 있고 저희가 관련된 이제 어디 뭐 로지스틱스 해가지고 보관료, 그쵸, 항공 운송료, 창고료 네, 뭐 해가지고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네. 그 정산서를 보고 매칭을 하시면 돼요. 네, 먼저 이제 수익권에는 이걸 내용을 첨부해서 관리를 하시고 이런 취급수수료 뭐 이런 것들을 그 세관장이 발행해준 그 세금계산서 거기에 이제 부가세가 있거든요. 네. 네. 부가세를 이제
또 해야지 저희가 파란불을 네, 만들어야 하니까 네, 이런 식으로 먼저 정산서를 바탕으로 비용 처리를 할 건데 그 안에 있는 세금 계산서를 보시고 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출금 내역에서 해당 통관으로 진행된 내용을 금액 분할로 하셔가지고 정산서 내역을 확인해서 매칭해서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세금 계산서가 다 정산서에 리스트업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총 금액이 맞는지 이제 보시면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출금 내역에다 금액 분할하셔가지고 해당 증빙들이랑 연결해주시고 네, 이 건이 어떤 건인지 뭐 창고료인지 아니면 수입 운임인지 아니면 관세 납부를 한 건지 부가세 납부를 한 건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관세 납부하신 거는 뭔가 별도로 경리나라에서 원래 출금 내역에서 원재료나 이런 상품을 걸 수가 없었는데 그 업데이트가 좀 된 지 한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냥 출금 내역에서 금액 분할하셔가지고 관세 부분은 그냥 원재료나 상품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잡으셔가지고 이쪽에서 비용 처리 그 세금 계산서 대금 지급 처리 그리고 뭐 중간에 보면 세금 계산서 보면은 세금 계산서 금액이 포함이 안 된 뭔가 WFT인가 뭐 해가지고 WFG라고 있어요. 네, WFG 해가지고 약간 소액의 금액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이쪽에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하셔서. 네. 그래서 총 금액을 수입 정산서에 있는 총 금액과 맞춰주시면 돼요. 껌껌이 나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수입 정산서를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나누는 게 이거를 왜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만약에 법인을 운영하시면은 법인의 모든 들어오고 나가는 돈에는 이제 꼬리표가 있어야 돼요. 네. 이 돈이 왜 들어오고 나갔는지가 이제 필요한데 특히 이제 정산서 같은 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돈이 한 번에 오지만 거기에 사실은 한 10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쵸, 네. 관세, 부관세, 통관, 보관, 운송 그 다음에 아까 그 WFG 같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들을 내가 관리해야지 나중에 세무신고에도 용이하게 쓰일 수 맞아요. 있고요. 그리고 우리 법인의 관리 차원에서 내가 회사의 돈을 정확하게 나갔는지를 확인한다라는 이 측면에서도 사실은 상당히 네.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어서 사실 이렇게 정산서를 보고 확인하지 않으면은 저희 미지급금이 정말 많이 남아져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외상대가 많이 남아 있을 건데 이 건이 뭐였지? 보면 나중에 알고 보니 정산서 내역에 있었는데 처리가 안 된 것들 그런 경우에 또 나중에 회계 처리를 하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면 저희가 적시성으로 뭔가 미지급금 그 외상대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네. 그 저희가 그 기존에 이렇게 수입 관련해 가지고 처리를 하셨던 부분들도 보시면 저희 수입 세금 계산서 관련해 가지고 항상 초록색으로 떠 있는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그 부가세만 처리를 하시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초록색으로 떠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해결 방법이 다건 입력하셔가지고 그 정산서를 이렇게 나누실 때 여기에 그 세관장의 그 세금 계산서에서 수입 세금 계산서에서 공급가액을 떨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쳐가지고 매입대금 지급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인데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 뭔가 이제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네, 대금 지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차가 나지 않고 그 세관장이 발행한 그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미지급금 외상대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세관장이 발행한 이제 이 세금 계산서에 공급가액이라는 거는 이제 이 세액 부가세를 잡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 없는 금액이고 그 금액은 우리가 이미 그 매입 해외에서 잡기 때문에 네, 사실 세금장이 발행한 이 공급가액은 의미 없는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세무신고에서 수입 세금 계산서로 갈 때에도 이 금액은 사라져서 이제 부가세만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 공급가액을 없애주지 않으면은 여기 이제 뒤쪽에 이제 그 오른쪽에 그 매칭하는 곳에서 영원히 녹색불이 뜰 거기 때문에 저희 또 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약간 녹색불에 약간 트라우마. 녹색을 없애고 싶다. 파란불로 만들고 싶다라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해결 방법이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면요. 그 다음은 이제 대금 지급 단계입니다. 저희가 수입 대금을 지급할 때도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는 아까처럼 이제 수출 대금 처리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입금 내역에 대해서 이제 수기로 등록해가지고 해외 수입 대금이랑 매칭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송금 확인증이 있어요. 네, 송금 확인증을 바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 은행 그 인터넷 뱅킹 사이트 가시면 송금 확인증을 조회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보통 어느 탭에 있냐면 외화 송금 내역 조회, 송금 영수증 이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출금이 되면은 FDT로 출금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화 송금 수수료가 별도로 이제 2번 나눠가지고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합쳐서 처리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나눠진 거에서 이제 그 송금 확인증 보시면 여기에 이제 수수료가 얼마다라고 이제 있는 거는 지급 수수료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화 대금 정말 그 찐 대급금 요거는 해외 수입 탭이랑 그 용도를 해외 매입 대금 지급으로 하셔가지고 금액 분할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네, 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받는 분이 이제 있어요. 네. 받는 분이 이제 우리 해외 거래처겠죠? 네. 네, 해외 거래처를 이제 확인하셔가지고 맞는지 이 송금 확인증을 PDF로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 출금 내역에다가 이제 첨부를 하시면 돼요. 네, 자료를 또 모아놓는 개념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금액 분할하셔가지고 네, 그 대금 지급 금액을 그냥 출금한 내역 그대로 하면은 그 환차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미지급금에도 계속 잔액이 짜잘하게 떠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매입 해외 수입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금액에 입력한 그 외화 금액 그리고 그때 당시의 환율로 이제 기록을 해서 매칭해서 없애주신 다음에 나머지 차액은 외환 차손익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미지 첨부에다가 이렇게 송금 확인증 첨부해주시고 네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선급금인 경우에는 네. 지급된 날짜의 환율로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발생 후에 지급했다. 그러니까 수입이 발생한 다음에 했다라고 하면은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선적일 입항일이라든지 BL에 있는 그 환율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검증 단계인가요? 네, 다음은 검증 단계이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저희가 원장으로 이제 확인을 했잖아요. 네. 저희가 실제 이 해당 월에 어떤 이 업체에 언제 매입을 했는지, 언제 수입을 했는지, 그리고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미지급 저희가 이제 앞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원장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걸 가지고 그 관리부서, 해외 수출입관리부서 영업팀이라든지 이쪽이랑 서로 크로스 체크 해보시면 돼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담당 부서랑 해외 외상 매입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주기적으로 네. 확인해야 되는 업무가 이제 저희 검증 업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네, 맞아요.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네. 원화로 지금 저희가 매칭을 해가지고 원화로 환산해서 그 기록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외화 금액이 뜨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엑셀로 따로 이제 내려 받으신 다음에 거기다가 외화 금액이 얼마 들어갔고 요건 추가로 관리를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아하. 네, 그런 식으로 네. 조금 보완해가지고 관리를 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죠. 마지막 절차는 세금 신고 준비입니다. 아, 네, 준비해야죠. 네, 보통 이제 수입 서류 이런 그 필증이나 뭐 정산서 이런 내역들을 한번 BL이라든지 이런 거를 누락 여부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세무사 사무실이랑 공유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해외 매입 해외 탭에 매입 지출에 매입 해외 탭에 이제 네. 등록한 내역들을 이제 조회할 수 있어요. 이쪽에 보고서 세무 탭에서. 네. 네, 세무 증빙 자료 전송 가시면 매입 조회 탭에서 기간 설정하시고 해외 매입을 설정하시면 저희가 이제 아까 리스트업 했던 것들 뭐 정산서라든지 인보이스 BL 같은 것들이 이제 이쪽으로 일괄로 또 보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쭉 다운 받으셔가지고 세무사로 자료 전송하시면 됩니다. 보통 여기 밑에 세무사로 자료 전송이라는 그 버튼이 있는데 요걸 누르시면 세무사한테 직접 가거나 아니면 세무사가 수임 동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세무사가 요걸 가지고 이제 역으로 볼 수 있어요. 네, 해가지고 뭔가 빠진 게 있으면 또 체크를 해주시면 또 좋겠죠. 세무 대리인 분들께서는. 네. 네, 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아직 조금 시간이 저희 빠르게 달려와가지고 네. 시간이 오히려 남았어요? 남았어요. 아,
네. 네, 그러면 저희 그 프로세스를 네. 네.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네, 그래서 프로세스 이제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네. 이 격리회계 업무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이제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 흐름을 다시 한 번만 설명을 조금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이해한 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오히려 그걸로 조금 더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제가 잘 설명을 했는지. 네. 네. 네, 이 테스트의 시간이군요. 네, 테스트 시간입니다. 네, 이제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제 그 영업 부서에서 아마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PO라는 걸 보내서 이제 서로 견적을 주고받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생산을 이제 진행하겠죠. 그렇죠. 생산을 진행하고 이제 생산부서에 생산을 하고 이제 그것들을 선적 서류를 만들어서 이제 보낼 거예요. 네. 그럴 때 이제 그 선적 서류는 아마 이제 이 격리회계 담당자에게 뭐 CC나 이러한 거를 통해서 이제 아마 공유가 되어질 거고 네. 이제 그 서류를 확인하는 게 지금 3번 네. 단계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통관 절차를 통해서 이제 그 수출을 했다라는 이 증빙이 이제 그 수출 이제 면장이 발행이 되면 이제 그것들을 또 챙겨놔야 하는 부분이 네. 지금 격리회계 업무 흐름에서 네, 4번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BL도 마찬가지고요. 네, BL이 먼저 보통 네, BL이 발행이 먼저 되죠. 발행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면장이 발행되는데 네네. 그것들을 이제 내가 증빙으로서 잘 챙겨놔야 된다라는 게 체크하셔야 되는 포인트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수출을 했으면은 저희가 돈을 네. 받아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돈은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뭐 선수금, 중도금, 잔금의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네. 일단은 그 대금이 수금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이 들어왔다라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금융으로서 체크를 해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체크하는 부분이 있고 네. 그 이외에도 이제 이 수출을 하느라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용이 들어간 세금 계산서 부분 그리고 이러한 그 돈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외상 이제 매출금이 얼마큼 남았다라고 그렇죠. 해서 네. 이거를 이제 그 유관부서와 같이 확인해야 되는 부분 네. 그리고 이 앞서 내가 잘 정리했던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 신고를 준비하는 것. 네. 이 단계가 저는 격리회계 업무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저희가 뒤쪽에서 보여드린 거는 이제 이 격리나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은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네. 지금 만약에 이 방송을 우연히 보고 계신 분들은 나는 격리나라 사용 안 하고 있는데 관계가 없네라고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사실 이 격리회계 큰 업무 흐름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적용을 해본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나 데이터도 많아지고 처리할 게 많고 관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이나 이러한 것들을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네. 진행을 해보면 되겠다. 네, 맞습니다. 라고 저는 네. 이해를 했는데 어떤가요? 네,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정확한가요? 네, 보통 네. 이제 엑셀로만 관리를 하시는 곳들이 좀 많은데 네. 프로그램으로도 얼마든지 활용해서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런 로직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비슷한데 뭐 격리나라의 장점은 이제 그 증빙들이 첨부가 되고 1대1로 매칭이 가능하다는 네. 점, 네,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회사의 그 업무 흐름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셔가지고 네,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수입도 한번 해볼까요? 수입도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잠시만요. 네. 수입을 또 간단하게 네. 정리해드리면 잠시만요. 네. 수입, 네. 이 전체 업무 흐름을 이제 한번 같이 제가 이제 격리회계 초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은 수입이라는 건 저희가 물건을 사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저희한테 수출하는 외국의 기업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외국 기업한테 우리는 언제 물건을 받겠다, 언제 물건을 줘, 얼마에 사겠다라는 것들이 이미 다 조율이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런 게 다 조율이 되고 나서는 이제 선적 서류를 바탕으로 선적이 진행이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그 수출하는 외국 기업은 우리한테 그 여러 가지 서류들을 보내주겠죠. 뭐 네.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BL, 뭐 원산지 증명, 뭐 이러한 것들을 다 보내줄 텐데 그것들을 챙겨야 되는 게 이제 격리회계 업무의 첫 번째.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통관인데 통관은 보통 이제 뭐 저희가 담당할 수도 있고 이제 그 해외에서 수출하는 게 담당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저희가 담당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담당을 할 때에는 이제 통관을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 의뢰를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아마 하시는 데에는 아마 주 통관을 하는 곳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견적을 통해서 뭐 받을 수도 있지만 통관하는 거래처가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통관 비용을 네. 아마 이제 거기에 결제를 할 거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아까 정산서라고 하는 부분을 줄 거고 그러면 이제 통관이 진행이 되고요. 네. 통관이 진행이 되면 우리한테 상품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상품에 이상이 없네? 잘 받았네? 그럼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통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서류 부분을 체크하는 게 지금 보시는 이제 4번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결제하는 게 사실은 통관 비용 결제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수입 대금 지급도 해야 되고 네. 이러한 부분이 5번, 6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쭉 전체적인 흐름이 있다. 이 네. 흐름 중에서 저희가 이제 체크해야 되는 것들은 아까 그 서류가 발생했을 때 서류를 저희가 같이 이제 확보해야 되는 것. 네. 그리고 돈이 일단은 나갔다라고 할 때에는 그것들이 왜 나갔는지 어떻게 나갔는지를 체크하는 것. 맞습니다. 이제 이게 가장 조금 핵심 업무다라고 네. 저는 이해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붙여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또 이제 보통 정식 통관으로 이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네. 뭔가 이제 페덱스나 이런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출금에서 이제 그 페덱스 비용이 나가면 네. 그 출금 내역에서 원재료나 상품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네,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이 낮 시간대 하다 보니 많이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보기를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 자료를 요청하거나 이 링크는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경리나라 TV나 경리법인 1조 이 카카오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 문의 주시고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 자료를 좀 필요해서 내가 좀 보면서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그 자료 요청 링크를 한 달 동안은 열어놓을 테니까 보면서 거기다가 메일로 요청을 주시면은 저희가 이 자료를 네.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여러 가지 그것들이 있어요. 뭐 강의 시간은 언제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한 이러한 것들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한 설문도 해주시면 저희가 좋은 강의를 준비하는데 네.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사실 이 수출입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압축을 하지라고 했는데 오히려 시간이 남아서 네. 조금 더 이게 밀도 있게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그 밀도 있게 하는 거를 조금 더 알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이런 경우 뭔가 추가적으로 실무적인 케이스, 다양한 케이스나 네. 뭔가 이런 부분이 적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경리나라 TV 카카오 채팅방에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시면 저에게 따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네.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결사가 출동하신다는 말씀 같아서 네, 너무 좋고요. 네. 저희가 이제 저번 달에 강의가 없어서 네. 이번 달에 2번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2주 후에 월요일에 진행을 하는데 그때의 주제는 뭔가요? 네, 법인카드 현황 관리를 해야 되는 그 기준과 사례들에 대해서 네.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법인카드 중요하죠. 네, 그래서 법인카드를 어떻게 네. 관리해야 되지, 관리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다양한 중소기업 현장에서 제가 경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많은 경영자분들, 실무자분들께 이제 실무에 좀 도움될 수 있는 꿀팁들을 제가 이 라이브 강의에서 풀어볼 예정입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고요. 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24년 연간 캘린더라고 해서 네. 이제 연간 동안 해야 되는 강의들을 한번 저희가 주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 주제는 아까 얘기했던 그 설문에서 네. 이러한 주제가 필요해요라고 말씀을 주시면 언제든지 이제 그걸로 조금 변경이나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맞습니다. 많은 의견을 주시고요. 네. 저희가 지금 월요일에 11시에 고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시간도 이때가 조금 더 좋다라는 의견이 많으시면은 이제 뭐 그쪽으로 병행하고 네. 같이 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렇게 빠르게 달려왔는데 오늘 같이 해보니 어떠셨을까요? 네, 같이 해보니 이제 오랜만에 제가 4월달에 건너뛰어서 네. 이번에 이렇게 오랜만에 같이 진행을 했는데 네. 오늘은 이제 채팅 참여도가 많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2월까지 이렇게 라이브 커리큘럼이 계속 예정되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보기를 계속 제공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시 보기도 가능하지만 실시간으로 참여하셔가지고 궁금했던 부분들 질문하시면서 제가 바로 즉답해드리면서 뭔가 이런 실무에 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 시간이 월요일이고 그리고 또 네. 뭐 업무를 하는 시간일 수도 있어서 맞아요. 조금 들어오기도 어려우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다른 시간대에 어떤 중강이라던가 이러한 것도 고려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의견도 많이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 많은 분들한테 이것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고민해 볼 테니 네. 그 가장 좋은 시간이라던가 이러한 주제들을 네, 많이 말씀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곧 점심 시간인데, 네, 맛있는 점심, 네, 식사하시고, 요 방송은 저희 경리나라 TV 유튜브 다시 보기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리법인 1조 검색하시면 경리법인 1조에서도 다시 보기가 제공될 예정이고요. 혹시나 놓치신 분들이나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법인카드 관리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이 아니고 이제 5월. 올해군요. 네. 요번 달 죄송합니다. 이번 달 20, 네네. 아마 날짜가 이번 달 27일 날 이제 네, 11시에 27일. 같이 뵙게 될 텐데, 네. 네, 그때 이제 법인카드 네. 관리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카드가 없으신 곳은 없죠. 그쵸. 회사 법인카드가- 카드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인카드가 개인 카드. 없는 곳은 없지만 관리를 안 하는 곳은 있다. 네. 그래서 법인카드에 대해서 조금 기준을 잡고 싶은데 우리 회사가 법인카드를 잘 쓰는 게 맞는가라는 궁금증이 들면은 언제라도 네, 참석하셔서 네, 좋은 인사이트 나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5월 네, 네, 마지막 27일, 주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